안녕하세요. 이번 주 현택 반도체 건설 현장 6주차가 지났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첫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. 네,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. 첫 월급, 처음은 항상 기분이 좋죠. 조금 설레기도 하고,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제가 5월 초 정도 들어왔으니까 꽉 찬 한 달은 아니고 거의 다 한 달, 거진 한 달 돼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입금이 되었고요. 그래서 제 룸메이트랑 월요일 날 월급 받은 날 밥 먹으면서 소맥, 제가 원래 평일에는 술을 안 마시는데 소맥 2잔 했습니다. 첫 월급이고 하니까 기분이 이제 좋아서 서로 수고했다면 격려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. 그 다음 날에 나의 룸메이트가 팀장님과 이제 숙소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좀 식사를 얻어먹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소소하게 룸메이트가 치킨을 쏘고 제가 피자를 이제 한 판 쏘고 그렇게 해서 숙소에 있는 분들과 다 같이 저녁 겸 치킨을 먹으면서 소맥을 또 한 잔씩 했습니다. 오늘은 주제는 월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월급 명세서는 이렇게 짠 하고 왔습니다. 이거를 자세히 보면 회사 내역이라든지 제 월급 일당 얼마든지 이런 거는 제가 가렸어요.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. 하지만 대략적으로 궁금하는 분들이 월급은 대략적인 얼마인가, 어느 정도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, 이게 궁금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5월 명세서 들어왔고,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꽉 찬 한 달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월급에 대해서 궁금한 한 5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 5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초보도 생각보다 돈이 될까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. 평택 반도체 건설 현장에 일하는 거는 초보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일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초보도 꾸준하게 성실하게만 일을 하면 전문적인 기술 없이 어느 정도 돈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이거는 어쨌든 아침 출근하고 퇴근이 다른 일반 직장보다는 좀 성격이 약간 좀 다르긴 하잖아요.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위험한 일도 아니고, 그리고 내가 현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거만 좀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고 하면 크게 위험한 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초보도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고, 초보도 제가 돈이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 주변 사람들과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친구들이, 동생이나 친구들이. 요즘에 좀 주식 시장이 8,000포인트 넘어가긴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요. 주식 시장은 큰 업체들이 그 한국 경제를 끌고 나가는 거지만 일반 서민들 생활하는 거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. 제 주변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통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나도 일을 할 수 있어요? 이게 초보인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할 수가 있어? 이렇게 질문을 물어봐요. 그러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어. 당연히 그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만 잘하면 돈은 이 정도에서 벌 수가 있어.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집 보증금 올라가는 게 그 예상이 되잖아요. 돈은 아니지만 내가 보증금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당분간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여기 와서 저는 어느 정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 달에 1,000만 원 번다 그런 건 없죠. 초보도 어느 직장이나 그 광고 인터넷 광고 많이 나오죠. 나는 이렇게 했는데 돈 1,000만 원 벌더라.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한두 달 만에 얼마에 벌더라. 그거는 정말 쉽지가 않죠. 그 광고는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로 그 뉘앙스로 광고가 나오잖아요. 이제 초보가 어디 가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,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꾸준하게 성실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몇백 정도는 돈벌이가 된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공제가 얼마나 될까? 4대 보험 있잖아요.
뭐 국민연금, 의료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. 일상생활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뛰어나간지 다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 고용보험은 좀 나갔어요.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영원처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입장인데 뭐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궁금하긴 해요. 이건 어떻게 되는지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이거는 뭐 간단하게 물어봐서 이건 확인을 해볼게요. 세 번째는 제가 며칠 정도 해서 얼마 입금 됐을까 이거잖아요. 저는 이번 달에 제가 공수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. 제가 근무 일수는 18일이에요. 꽉 찬 한 달이 아니니까. 그리고 공수는 연합공수거든요. 18일 있으니까 연장 근무를 2일 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해서 금액은 제가 밴드나 그런 데 들어가 보시면 초보가 14만 원, 뭐 15만 원,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특이사항 있으면 뭐 그 이상 금액도 되겠죠. 근데 이 정도 선에서 되니까 금액은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14만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. 14만 원 곱하기 19, 14만 원 곱하기 19 하면 얼마 금액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그 정도 그렇게 금액을 보시면 돼요. 제가 공수는 열합공수 이렇게 대략적을 추정해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계산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공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액도 내가 받는 급여도 늘어나잖아요. 이런 것 관해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공수가 보통 25개, 30개 이렇게 되면 금액이 이 정도 나오겠구나. 그러면 내 밴드나 아니면 사이트에 내가 문의를 할 때 연장 근무는 얼마나 자주 하게 되는가 그런 것도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볼 수가 있겠죠. 조금 자주 한다?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연장 근무 자주 하게 되면 보통 25개에서 30개 정도 하거든요. 이 정도의 공수가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겠구나. 그렇게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금액은 급여는 대략적으로 얼마 받는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바로. 그리고 제가 조공이기 때문에 초보죠. 그 위에가 준기공이 있어요. 그 외가 기공이 있어요. 그러면 중기공은 저보다 일당이 더 많겠고 기공이 중기공보다 일당이 더 많겠죠. 그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있겠죠.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것을 하게 되면 난 얼마나 벌고 어떻게 될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네 번째는 숙소, 내가 생활하는 숙소와 그 다음에 식비가 있겠죠. 식비는 얼마 될까? 숙소는 일단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. 자가, 출퇴근, 원룸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. 세 번째는 숙소에서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거에 따라서 지출 비용이 다르겠죠. 자가, 출퇴근은 식비가 집에서 먹으니까 이거는 제외하고요. 그래서 원룸하고 숙소 이 두 가지만 볼게요. 원룸하고 숙소를 보면 원룸은 제 주변에 한 사람이 원룸을 직접 구해서 생활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원룸 보통 제가 물어보니까 35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든다고 했거든요. 숙소를 정말로 이용하기가 불편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. 내 개인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는 진짜 어려움이 많다. 그런 경우에는 원룸을 얻어서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원룸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고, 그죠? 토스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이 있겠죠. 숙소는 내가 한 달 내야 되는 금액도 숙소마다 달라요. 어느 숙소는 숙소 제공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거를 숙소에서 직접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것은 각 그 숙소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2년 전에 했을 때는 제가 숙소에서 월 얼마 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들어갈 때는 숙소에서는 이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낸다고 해서 그 금액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. 숙소에 내는 금액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고 식비, 이 식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. 일당, 식권, 제공 이게 있고 식비 포함한 일당 이렇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일당이 10만 원이다. 그럼 식권은 뭐 두 장 주는 것도 있고 세 장 있고 식권 제공
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, 이거는 식비 포함은 일당이니까 12만 원이면 식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일당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식비가 포함된 일당이라고 한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홈푸드나 아니면 그 반도체 건설 현장 바깥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점심 같은 경우는 그 외에서 먹을 경우는 한 8,000원 내에서 홈푸드나 지하 식당이 있는 홈푸드나 그 포세카에서는 7,000원 정도 하거든요. 점심 한 끼당 그 정도 되고 저녁에도 홈푸드나 포세카에서 7,000원을 똑같이 제공을 하거든요. 거기서 식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식소 근처에서 저렴한 백반집에 찾아서 거기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내가 한 달에 25일을 일한다 그러면 식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했을 때 식비 포함된 일당이라고 내가 한다면 점심과 저녁 평균 1,500원 잡아서 곱하기 25 하면 한 달에 식비가 얼마인지 나오겠죠. 일당과 식권이 따로 제공한 분들은 이거는 그 식비 지출은 들어가지는 않겠죠. 이거는 각 파트별로 다 다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월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 이거를 할까 말까 망설인 분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처음에 이런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처음에 그냥 들어왔거든요.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.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7주 차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